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네. 우리가 종교를 믿든 안 믿든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크리스마스는 항상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느껴지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벌써 한 달 전부터 각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걸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쪽 제가 있는 서여의도, 국회 앞 서여의도에도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뭐 이런 게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 리어카에서 카세트 테이프 파는 거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그 불법 복제된 카세트 테이프를 지하철역 입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상권의 골목에는 스피커를 통해서 최신 유행하는 노래부터, 아니면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유명한 가수분들이 부른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항상 들렸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긴 하지만 산타가 오고 안 오고 하는 문제도 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웜의 소통을 하기 전에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짠! 우리 복덩이 아우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스스로 산타가 돼서 우리 채슬리를 방문했어요. 아침 회의를 끝나고 라운지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 해서 나와봤더니 이렇게 이게 케이크입니다. 그 떡으로 만든 케이크인데요. 너무 예뻐서 못 먹겠더라고요. 안에는 흑임자 떡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침 모닝 브리프 끝나고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맛있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 놨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렇죠? 네. 우리 복덩이 아우님이 약간 사회복지재단에서 일을 하면서 이 떡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연말이면 그 포천하고 의정부 쪽에 불우한 이웃들 방문해서 연탄도 배달하고, 그리고 어르신분들 목욕탕 같이 가서 등도 밀어드리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 등도 좀 밀어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운동 많이 하시니까 피부가 좀 가렵기도 하시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네, 웜의 소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어제 조회수 5,765회로 올해 조회수 최저점 찍은 것 같습니다. 자, 연말 연시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소중한 분들 챙겨야 되고 하실 때 웜의 신박에 한 번씩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지금은 사랑하는 분들, 소중한 분들 이렇게 만남이 좀 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을 아주 소중한 분들하고 가치 있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댓글을 남겨주시는 우리 채밀턴 분들 댓글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플랜트 원전, 화력발전 중심의 공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이 IMF 외환위기와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 2001년 두산그룹에 인수되며 사명이 두산중공업, 그리고 2022년 두산에너빌리티 변경되었답니다. 한국중공업 필기시험 통과 후 당일 다른 기업과 면접이 겹쳐서 안 갔었던 때와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기조로 원전 산업이 퇴화되면서 제 친구들이 눈물을 머금고 퇴사했던 시절이 추억으로 떠오르지만 AI 산업 폭발에 따른 에너지 수요 폭등으로 인해서 최근 탑티어 회사로 변모되고 있다는 게 격세지감이네요. 옛날에는 한국중공업이었군요. 네. 이렇게 사람도 보면 업앤다운이 있고, 그죠? 굉장히 우리 인생에 암울했던 시기도 있긴 하지만 결국 이렇게 회사가 M&A도 당하고 구조조정도 당하고 했지만 지금은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제 가스터빈 하나에 뭐 2천억 이랬었잖아요. 43,000개의 부품이 결합이 되어서 세계 탑티어의 터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꺾마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검도부 주장까지 하셨군요. 다른 직업을 하셨다면 왠지 운동 쪽으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왠지 코치나 감독님 같이 선수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직관이 뛰어나신 멘토 같은 분요. 저희 형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너는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형님, 제 동생, 제가 삼형제인데요. 아버지를 닮아서 다 운동신경이 좋습니다. 저는 약간 어머니 쪽이긴 한데 저희 형님도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축구도 저보다 훨씬 잘하고요. 농구, 뭐 테니스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운동신경이 제가 아주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년에 저희 교회 축구팀 제가 우승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코치나 감독 같이 이 선수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부분은 좀 그래도 탤런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품격 웜의 신박,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헬로 파파님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백서 너무 멋지네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성장. 오늘 대표님과 악수하고 부산 가는 기차에서 보고 있어요. 어제 오셨다 가셨죠? 이렇게 전국에서 이 기차 타고도 찾아오시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저를 믿고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소중한 자금을 맡기시고, 또 우리 이름이나 최슬리의 이름이나 랩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매일같이 웜의 신박이라 모닝 브리핑 보시면서 거기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소중한 자금을 굴리고 계시는 우리 최밀턴 분들도 그래도 이 3년이라는 시간으로 투자를 했을 때 절대 손해날 거라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하죠. 잡주하지 않고, 그리고 포모 현상으로 비싼 영역에서 뒤늦게 쫓아가고, 또 시장이 폭락했을 때 밑에서 손절하고, 그런 바보 같은 매매만 하지 않으면 주식으로 절대 손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도 한 번씩 슬럼프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죠? 그럴 수는 있지만
꾸준히 원칙을 지키면서 좋은 습관으로 투자를 하시면 반드시 투자의 고수가 되고 예금이나 적금에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물가를 웃도는 그런 수익률을 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모든 시작이 항상 신문 읽는 겁니다. 그죠? 어제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침 모닝브리프에 대한 댓글이었는데요. 모닝브리프에 대한 댓글은 아니고요. 쇼츠에 대한 댓글이었네요. 쇼츠에 대한 댓글 보면 커피타임님이 지난 가을에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셨다고 한 이후 채슬리가 재매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못 들은 것 같았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엇박자 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매일 신문만 읽지 마시고 전반적인 시황 설명과 채슬리의 매수, 매도, 현금 비중 등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청취자 입장에서 시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더 될 것 같네요. 저희 채널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데 주식 유튜브들이 하듯이 뭐 시황 설명하고 뭘 매수 매도하고 손절은 어디서 하고 그런 거 막 얘기해주는 채널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웜의 신박 채널 신문만 읽지 말고라고 하셨는데 저희 채널은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요. 다른 경제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뭐 매수, 매도, 뭐 현금 비중, 뭐 어떻게 시황, 어떻게 막 그런 거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채널들이 다른 데 있으니까요. 그런 걸 참고 하시면 되고, 그죠? 우리 웜의 신박 채널은 그거죠. 조기 축구, 제가 축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보면, 아니, 그, 기초 훈련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공이나 찾아, 그런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 축구도 보면 전략 전술이 있고 기본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 커피타임님은, 저희 채널의 성격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요 신문 읽는 거 요거는 아마 안 보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댓글 좀 보겠습니다. 그림만 봐도 증시 전망을 읽을 수 있네요. 와, 너무 훌륭하십니다. 어제 임감독의 증시만평 보여드렸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증시만평 또 보고 싶네요. 잠깐만요. 오늘은 어떻게 증시만평을 했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4117 0.28 올랐고, 코스닥은 어제 1%나 빠졌습니다. 자, 산테렐리 드림 콘서트 중국의 방송, BTS, 한화, 배, 그리고 중국 깃발 보이면서, 그리고 반도체 AI 또 있고, 어제 시장에서 어떤 주식들이 올랐는지 그림에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겨울잠 서약서를 썼던 이 폭락곰이죠. 이 폭락곰은 누워 있으면서 나가고 싶다. 네, 본인은 산타렐리 기간 방콕할 것을 맹세한다고 했기 때문에 못 나가고 저렇게 눈치 보고 있다. 그죠? 웬 동잠 했는데 이름까지 새겨진 원앤온리 점퍼군요. 최근 읽은 뇌과학 책에서 봤는데요. 우리의 뇌는 학습, 러닝의 두 가지 조건, 경험과 적응적 행동을 충족하면서 학습의 사이클이 완성되었을 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이 어렵네요. 즉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적응된 행동을 보여야만 학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나 적응적인 행동은 경험하고 시간이 좀 지나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들이 쌓여서 각자에게 맞는 학습 사이클은 다를 테지만 이런 성취감이 많을수록 세상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우뚝 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실수들이 있어서 오답노트 작성 중입니다. 경험을 하고 학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응이 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내가 적응된 행동을 보여야만 나는 학습이 됐다. I have learned. 뭔가를 배웠다고 하면 이 적응적 행동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 적응적 행동은 경험하고 시간이 좀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식도 우리가 액션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저희 아들이나 저희 직원들 그 코로나 때 폭락했을 때 주식을 사보게끔 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랬구나, 다음에 나도 빠지면 사야지, 그런데 다음에 못 산다 했잖아요. 저는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걸 경험을 해보게끔 하려고 폭락장에서 주식을 사게끔 했었는데, 그게 돼야만 학습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우리 정 부장님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동작 멋있어요. 옛날 학창 시절로 돌아가 기분 느껴져요. 그러게요. 제가 저희 아들 패딩 사줄 때도 노스페이스 46만 원인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46만 원? 어휴. 저는 절대 못 사는데 아들이니까 그때 사줬었는데, 동잠 제가 50만 원 보내줬거든요. 50만 보내고 6만 6천 원 제 것 따로 해서 했는데, 어제 그거 입어보는데 그 느낌, 이 동잠을 입었을 때 그 느낌은 진짜 다른 어떤 명품 옷보다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입고 있었습니다. 동잠 잘 어울립니다. 처음에는 아드님 점퍼 입고 오셨나 했어요. 아들은 오늘 옵니다. 지금 비행기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은 $10, 그리고 그냥 풀타임 유저는 그 $20라고 하면서 $20 계산했다고 하면서 지금 8시간 도착 8시간 남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함께했던 시간 때문인지 아들이 온다고 하면 항상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래서 아들하고는 저번에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는 소울메이트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백서 적는 거 좋네요. 저도 내년 1월에 해야겠어요. 좋은 건 따라 해야죠. 맞습니다. 좋다라고 싶은 거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무조건 일단 하는 거예요. 해보고 우리가 한다고 해도 작심삼일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작심삼일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 정말 괜찮아서 내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뭔가 나한테 인생을 바꾸는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시작을 안 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무조건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산타랠리로 2025년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도 즐겁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해주셨고요. 비 오는 저녁 시간입니다. 어제 비가 제법 왔어요. 추적추적 제법 왔습니다. 근데 어제 외국인 팀하고 어제 축구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어제 비 맞으면서
네, 축구를 하다 보니까 코가 약간 맹맹합니다. 코 상태가 싹 좀 좋아지다가 네, 다시 어제 비 맞고 축구했더니 약간 맹맹해졌습니다. 아라스 펀드 가입하려고 분할 익절 중입니다. 네, 아라스 펀드가 내년 한 3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3월에서 네, 3월 정도. 오늘 방송 보면서 공감은 잘하는데 공부가 안 돼 신뢰를 못해서 빨리 팔았나 봐요. 이런 경우 주도주 정말 잘 사는데 너무 일찍 팔아 아쉽더라고요. 반성하고 다시 한번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전 채슬리 덕분에 좋은지는 알겠는데 공감이 늦는 둔순이라 이리 보고 저리 보다 옳은 것 같아 겁내다 용기 내 들어가니 만날 7, 8등으로 악어한테 잡혀요. 시장이 알려주는 대세를 따라 선두그룹에 낄 수 있도록 채밀턴과 꾸준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저희 회사가 어떤 경우 한 1, 2등이 될 때도 있지만 근데 보통 보면 제가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그래서 1파 상승은 놓쳐도 된다고 했잖아요. 2파 조정하고 그 다음에 3파 오를 때 이 정고점을 딱 뚫을 때가 무서운데 그때 과감하게 네, 마라강에 뛰어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스키 국가대표 하셨던 분한테 처음으로 배웠었는데요. 그때가 저기 어디 있습니다. 거기에 스키 처음 타는 날인데 제일 꼭대기 다이아몬드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몇 분이 그래도 잘 타는 분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중급 정도 되는 분들한테 그 대표 선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계곡에서 내려올 때는 스키 폴대가 있잖아요. 이 폴대를 과감하게 이 계곡 쪽으로 이렇게 던져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보면 이 계곡 쪽이 무서워서 몸을 반대로 하게 돼 있잖아요. 스키 슬로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계곡을 바로 보면 무서우니까 자꾸만 산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계곡 쪽에 있던 발이 더 이렇게 들리면서 엣지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폴대를 어떻게 찍는지 요령을 그분들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계곡 쪽으로 몸을 던지면서 폴대를 찍어야 된다고. 그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처음 스키를 배우는 입장에서 저렇게 가팔라 보이는 계곡 쪽으로 몸을 던진다고? 야, 저게 말이 되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스키를 저도 뭐 청바지 입고도 스키 타는데요. 이제는 그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내려올 때 그 계곡 쪽으로 폴대를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계곡 쪽에 발이 엣지가 탁 걸리면서 오히려 제동이 걸리거든요. 제동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업앤다운을 해야 되죠. 다운 하면서 엣지 걸고 그 다음에 또 계곡 쪽으로 몸을 던질 때 업이잖아요. 일어서면서 턴을 하고 또 다운할 때 엣지를 걸고 이렇게 업앤다운 하면서 탁탁탁탁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가장 기본이 우리가 무섭게 여기는 계곡 쪽으로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할 때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거든요. 무서워 보이는데 과감하게 우리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님이 겁내다 용기 내 들어가니 맨날 7, 8등이라고 하셨는데 과감하게 컵 위드 핸들에서 무너지는 쪽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나. 그걸 한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적응적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보면서 몸으로 흡수되는 것 같아요. 우리 빨간머리님이나 오프로님, 김미화님 뿐만 아니라 늘 이렇게 보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
올해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무님 학생 같으세요.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네, 우리 마음만은 계속 이 학생 때의 마음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몸이 늙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늙지 않게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출첵합니다. 체크할 때와 안 할 때의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그죠? 출첵 이렇게 댓글 하나 쓰시는 게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실 것 같긴 합니다. 동잠 덕분에 잠시 동아리 때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아침 경제 뉴스에서 올해 제일 수익 좋았던 사람들은 동학개미였다네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 당시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식을 사라고 말씀하시던 전무님 돌이켜보면 참 용감하셨네요. 네. 공포의 크기만큼 수익의 크기가 결정된다. 무서울 때 과감하게. 허세가 1도 없는 박사모님. 네. 이 허세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에도 보면 가격에 거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품은 반드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폭 나가면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허세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래 좀 주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허세를 부리잖아요. 그 IQ 70인 강아지도 안 됐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저 사람의 진심을 IQ 70이 강아지도 아는데 이 허세 부리는 거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죠? 저 사람한테 이 거품이 끼었다라는 걸. 허세보다는 우리가 항상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전무님 저도 운이 좋게 10명 중 2등은 한 듯요. 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전무님 얼굴이 곱상하니 미남형이신데도 검도부 주장이었다니 의외네요. 저도 국민학교 4학년을 학교 배구부 주장하며 충남도 대도 나가고 하셨다고요? 우리 성죽 대성고님이 고성죽? 네. 키가 크시겠다, 그죠? 배구부 하셨으면. 요즘은 그냥 웜의 신박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매일 주식 보면 매매가 잦아져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요즘에 미국이 다시 치고 나갑니다. 네, 뭔가 나랑 이게 좀 잘 맞지 않을 때는 가만히 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네, 나랑 좀 맞지 않는 장이다. 내가 또 잘 모르는 주식이 움직인다. 네, 그럴 때 저의 첫 주식 스승님격인 분이 하신 말씀 있죠. 네, 남의 잔치 가서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배탈 난다고요. 네, 몸의 소통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매수 찬스 금은 이어 떠오른 이 귀금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이 이게 팔라듐이라고 합니다. 팔라듐. 최근 팔라듐 가격 오름세가 가파르다. 산업적 수요가 큰 데다 안전자산인 귀금속 중에서 금은에 비해서 가격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국내에 상장된 팔라듐 ETF 가격도 오름세다. 24일 오전 11시 기준 라이즈 팔라듐 선물은 전일 대비 6.3% 오른 9,6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팔라듐 ETF가 있네요. 최근에 9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이 기간 동안에 32.4%나 급등했다고요? 같은 기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자, 팔라듐은 내식성 금속 부식 저항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내식성이 뛰어나고 전기 전도율이 높아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산업용
귀금속인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장치 핵심 금속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군요. 최근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자 금원 등 귀금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금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팔라디움도 귀금속 강세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특히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대체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팔라디움 선물은 최근 한 달간 31.7% 급등했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로 팔라디움 수요 전망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유럽연합은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 계획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요. 팔라디움은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 정화 장치에 들어가는데 구조적인 공급 부족도 팔라디움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팔라디움 생산지는 러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한정돼서 희소성이 높고요. 전문가들은 팔라디움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산업용 수요, 금의 대체 수요 등에 힘입어서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나 산업 수요 변화에 따라 다른 귀금속보다 가격 변동성이 높아 투자에 유의한다고. 자, 우리가 어떤 주식이든 어떤 자산이든 투자를 할 때 실제 그 자산에 있어서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팔라디움 ETF 라이저 팔라디움 선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요거다 그죠? 팔라디움 선물 되어 있고 3개월, 1년, 3년, 10년. 와, 이 ETF가 상장된 지 10년은 안 됐고요. 보니까 2020년, 21년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다시 한번 바짝 올랐다가 많이 빠졌었네요. 보니까 17,000 정도 하던 게 4,000 정도까지 갔다가 그리고 최근에 다시 올라서 9,830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추세적으로 상승을 꾸준히 해온 그런 자산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ETF 투자하실 때는 꼭 이 설명을 봐야 됩니다. 이 ETF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 봐야 되고, 이 네이버가 좋은 게 이런 ETF를 보면 밑에 보면 또 비슷한 것들 코덱스 콩 선물, 코덱스 은 선물 뭐 이런 ETF들도 다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구리 선물도 있고 골드 선물, 금은 선물. 근데 왜 여기에 왜 선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실제로 금이나 콩이나 이런 거에다가 팔라디움에다가 실제 투자 현물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투자 신탁은 팔라디움 선물 퓨처스죠. 퓨처스 파생상품. 팔라디움 선물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S&P GSCI 팔라디움 ER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한 주당 순자산 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이 신탁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래서 이 CME에 상장된 팔라디움 선물 채권을 종목의 가격과 동일하게 연동하는 뭐 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는 주가지수 선물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코스피 200 선물 투자를 하면 코덱스 200 종목을 코스피 200 종목을 다 안 사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금 선물 아니면 팔라디움 선물, 은 선물 선물에다가 투자를 하는 ETF는 다 뒤에다가 이제 선물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자, 스페이스X 수혜주 나야나 미래에셋증권 활짝. 사진은 스페이스X 화성 우주선 스타쉽의 모습이고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추진 소식에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 벤처 투자 희비가 엇갈려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연일 급등하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하한가로 급락한 반면에 실질적인 수혜주로 지목된 미래에셋 증권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전장 대비해서 29.95% 하락한 15,550원에 장을 마감했고요. 닷새 만에 하락 전환인데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좀 이따가 차트 보고요. 스페이스X는 300억 달러, 약 44조 원 규모 자금 조달을 목표로 내년에 IPO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스페이스X는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기업 가치를 8천억 달러, 한 1170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천억 달러, 한 730조 평가를 받은 오픈 AI를 제치고 전 세계 비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기록이 됐고요. 이어서 내년 하반기 상장 시에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최대 1조 5천억 달러까지 평가받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 상장에 시장 관심이 관련 수혜주로 지금 몰려 있는데요. 스페이스X 투자사로 알려진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급등을 해서 사상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실질 수혜주는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엇갈렸고요. 하나증권은 실제 투자 구조와 규모를 감안할 때 실질적 수혜는 미래에셋 증권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미래에셋 그룹은 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고, 총 투자 규모가 2억 한 8천만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한 4천억요. 해당 투자는 미래에셋 캐피탈이 펀드를 조성하고 미래에셋 증권 등 계열사가 이 LP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알려졌고요. 미래에셋 증권의 출자 금액은 2천억.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투자 금액은 겨우 40억 원으로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고요. 스페이스X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 이익은 미래에셋 증권 실적에 유의미하게 반영될 전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차트인데요. 지금 이게 하루짜리고 일봉을 보면 우와, 어휴, 그렇네요. 급락했네요. 급락. 이런 거 쫓아 사는데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죠? 순식간입니다. 그럼 한 22,000원 하다가 지금 14,000원 하면 크게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지금 이렇게 3일 오르다가 또 살짝 눌렸습니다. 시가총액이 중요하죠. 시가총액이 13조인데 그래서 얼마 버는데, 이번에 이걸로 투자해서 얼마 버는데,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13조인데 만약에 이번에 이 투자로 인해서 1조를 벌었어요. 좀 계산하기 편하게 1조 3천억을 벌었다 칩시다. 시총이 13조인데 1조 3천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최소 시총의 10%를 벌었으니까 주가가 10%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미래 10년치 캐시플로우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10년치의 캐시플로우를 다 더해서 그걸 평균 내 가지고 주가가 형성된다라고 보면 일회성 이익이잖아요. 일회성. 이런 거는 증권에 들어가 가지고요. 미래에셋 증권. 이게 보시는 차트고, 실적을 보면 매출, 영업이익, 이익이 딱 올해 진짜 1조 3천억 이익 났네요. 올해. 아까 2천억 뭐 4천억 투자했다네. 근데 4천억에서 10배 나면 4조가 되는 거고, 이익 대비해서 규모, 그 이익은
앞으로 벌어들이는 10년치 이익에 있어서 이번 투자가 얼마 수익을 나는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연말 배당 막차 카운트다운, 은행주 통신주 반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말 배당 기준일이 임박하자 고배당주 막차를 타려는 투자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자,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매수일은 오는 26일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다, 그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쉬고 26일 날 주식을 사야 주주명부에 올라가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배당 주는 방식이 좀 바뀌긴 했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영업일 기준 T+2일 결제 시스템을 따르고 있고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려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 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함께 상장사의 주주 환원 정책 강화로 배당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고요. 투자자가 주목하는 고배당주로는 전통적으로 은행주와 통신주가 꼽히죠. 이들 종목은 그간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한 배당을 이어왔는데, 최근에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병행하며 주주 환원에 적극 나서고 있고, 일각에서는 은행주와 통신주들이 6% 이상 배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도 고배당주 후보로 언급이 되고, 현대차와 기아가 중장기 배당 정책을 통해 배당 성향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린 영향입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도 있네요. 현대엘리베이터는 최근 주주가치 제고 정책 일환으로 대규모 배당 재원을 확보했는데, 정권가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올해 결산 배당으로만 주당 12,000원 이상을 지급할 것으로 내다봤고, 현재 주가 대비 10%가 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이다. 그래요? 시가 배당률이 10%가 넘는다고요? KTNG도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종목인데, KTNG는 올해 회계연도부터 주당 배당금을 최소 6,000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고, 앞서 8월에 반기 배당으로 1,4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 결산 배당금으로는 최소 4,600원 이상 지급할 전망입니다. 다만 연말 배당만 보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최근 분기 배당을 도입하거나 배당 기준일을 연말과 분리해서 별도 운영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배당을 노리고 매수했지만 기준일 착오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배당 정책과 기준일, 배당 빈도 등을 확인한 뒤에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연말 주주명부에 올라가야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확정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깜깜이식 배당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배당 얼마 받을지 모르는데, 근데 일관되게 매년 1,400원을 해왔다. 그런 기업이면 이번에도 1,400원 할 거야. 그렇게는 되긴 한데,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기준일도 그때 전후로 정해가지고 좀 더 예측 가능한 배당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배당은 배당 기준일이 언젠지, 언제 배당을 확정하는지 그런 거를 좀 잘 보고 투자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보통 이런 고배당 주식들이 과거에는 1,400원을 배당을 하며 배당락 하고 나서 그 다음 1월에서 한 2월달에 배당은 1,400원 했는데 주가는 한 3,000원 빠져버려요. 그런 일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시작된 이후로는 그렇게 배당락이 옛날만큼 그렇게 험악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등등 때문에 고배당 주식은 나도 싸게 나오면 사야지 하는 수요가 많아져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왜 이렇게 좋은 거야? 1월 기준금리 동결이라고 돼 있는데 미국 경제가 올해 3분기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고물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소비자 지출이 크게 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인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고 단기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소폭 오르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고요. 23일 3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연율 기준 4.3%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직전 분기 성장률인 3.8%를 웃도는 수치, 전문가 예상치인 3.2%도 크게 넘어갔고요. 최근 2년 사이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네, 4.3%가 나왔습니다. 이번 깜짝 성장은 개인 소비 지출이 주도를 했고요. 3분기에 소비자 지출은 3.5% 증가해서 직전 분기 2.5%보다 증가폭이 확대됐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제는 3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강한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강력한 소비자 지출이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부과했던 글로벌 관세 조치 가운데 일부가 완화된 점도 이번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관세가 일부 철회되면서 미국 경제가 연중 중반까지 성장 모멘텀을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면서 트럼프가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에도 더 강한 경제를 예상한다고 평가했고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이 다시 확인되면서 페드가 내년 1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더욱 힘을 실고 있는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 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6.7%로 전날보다 높아졌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3.54를 기록했고요. 0.04%포인트 올랐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01%포인트 상승한 4.18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네, 미국 지수 S&P 500 0.4, 나스닥도 0.5 올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좋은 소식에도 시장이 하락하는 건 모두 잠재적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가 즉각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비영리 경제조사 단체인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89.1로 전월 92.9보다 떨어졌어요. 이 지수는 소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는지를 나타내고요. 1985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두고 산출이 됩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은 높았지만 높은 물가 부담으로 소비 심리는 오히려 위축됐다는 분석이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높은 물가와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는 연중 내내 소비자들을 압박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화는 훌륭한 회사. 트럼프 한마디에 한화오션 들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사진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 전경입니다. 한화오션 주가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여파로 급등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호위함 건조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기자회견에서 미 해군이 추진 중인 호위함 도입 사업을 한국 기업과 협력하에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자, 해당 발언 이후 23일 한화오션 주가가 12.5%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는 매우 훌륭한 회사라면서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곳은 과거 위대한 조선소였으나 오랫동안 폐쇄됐고 다시 문을 열어 미 해군과 민간 기업들도 함께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한화가 지난해 말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언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대형 구축함과 소형 호위함을 결합해서 전력을 구성하는 이른바 미국의 황금 함대 골든 플릿 구상 일환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화가 미 해군과 함께 건조할 예정인 호위함은 황금 함대 구상에 편제될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함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민간 기업인 한화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당초 이탈리아에서 도입하려던 프리깃함 사업이 지연이 되자 빠른 선박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 조선 업체에 협력을 요청한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시장에서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말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한 점과 함께 해상풍력 사업 수주로 인한 고정비 부담 완화 기대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조선소는 이 마스가로 명명된 한미조선 협력의 상징적인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오늘 속보가 나왔죠. 국장 복귀, 서학개미의 양도세 비과세, 매도액 5천만 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정부에서 환율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실행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슬쩍슬쩍 지난주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일단 내용 읽고 좀 말씀드릴게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 이 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고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유도,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고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증시 투자자들에게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고요. 현재는 해외 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여당 의원 입법을 통해서 조세특례 제한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예를 들면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가령 1인당 5천만 원 한도에서 해외 주식 매각 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시기고요.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 파는 것은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서 세액 감면 혜택은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예를 들면 내년 1분기 안에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투자자에게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식입니다.
최지명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 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지난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개인 비중이 30%를 웃돌고 있고요. 개인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서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말을 했고요. 또 서학개미들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는데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용 선물한 매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인데 또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의 환회치를 실시하면 양도세 혜택을 또 주게 됩니다. 개인별 환회치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으로 1억 원, 환해지 상품 매입액의 5%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 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난 만큼 안정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관리는 개인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로서는 해외 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회치가 이루어져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1611억 한 230조 정도 된다 그죠? 요 뒤에 환해치 요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조선업체들이 배를 한 척 수주해가지고 LNG선 수주해서 2억 달러, 2억 달러의 수주를 했어요. 근데 인도하는 시점이 3년 뒤입니다. 그런데 3년 뒤에 2억 달러가 지금 2억 달러 곱하기 1,400원만 하더라도 그러면 2,800억이 되는데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2,800억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환율이 1,000원까지 떨어지면 2,800억이 아니라 2,000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크게 나중에 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조선사들은 포워드 해지를 합니다. 퓨처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2027년 12월 달에 요 달러를 요 가격, 요 환율로 1,480원으로 내가 나중에 팔게. 선도환 거래를 포워드 컨트랙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환율이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1,480원으로 픽스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해지를 하는데 일반 개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 보면 선물한 매도를 선택을 해서 해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미국 주식을 지금 1억 투자하고 있다. 그랬을 때 환해지를 하면 먼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만큼의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게 되면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미리 선도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 그 선도한 계약을 또 맺는 상대방에서는 나중에 그만큼의 원화 달러를 사고 원화를 내줘야 되는 그런 또 반대 위험에 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선도한 계약 자체가 지금 달러를 매도를 일부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면서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재부의 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말고도 또 구체적인 환율을 안정시키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지금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원화를 이제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또 지금 비중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좀 웬만하면 한국 주식으로 투자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1,4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웜의 신박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